그놈 누구야? 누구 말이에요? 저기 김준호 말이야. 너랑 무슨 사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병실에 계신 분이잖아요. 정옥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자꾸 그놈을 쳐다보는 거야? 왜 손까지 잡는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 침대에 김준호가 깜짝 놀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내 아내가 바람나는데 어떻게 진정해? 남편의 말에 정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성모요 양병원의 창가에서 정옥은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가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남편 병간호를 위해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정옥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정옥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얀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 꽃잎들처럼 자신의 인생도 바람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30년 동안 빵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오븐에서 나는 빵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빵집 운영비를 대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무뚝뚝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법도 모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도 드물었죠. 정옥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챙겨줘도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정옥이 아픈 날에도 빨리 나아서 일해야지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몸은 좀 어때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실 시간이에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정옥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지만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든 후에야 정옥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표현은 서툴렀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이불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었습니다. 베개를 다시 받쳐주고 물컵에 물을 갈아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옥 씨, 옆 침대에 새 환자분이 오세요. 잠시 나가 계셔도 될까요? 침대 정리하고 짐 정돈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휠체어에 앉은 남성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옆모습만 봐도 낯익은 실루엣이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가 묻자 간병인이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세요. 가족은 없고 사회복지사가 연결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옥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김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이름이 맞을까요? 정옥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나간 후 혼자 남은 병실에서
옆 침대 머리맡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김준호, 1953년생. 분명히 그 이름이었습니다. 나이도 맞았습니다. 40년 전 편지 한 장 없이 사라져버린 첫사랑의 이름 말입니다. 정옥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벚꽃길을 함께 걸었던 날들, 도서관에서 나누었던 소곤소곤한 대화들, 함께 꿈꿨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의 아픔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작은 점 하나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정옥아. 잠결에 김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겠죠. 치매 환자가 헛소리를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정옥아, 뭐 하고 있어? 왜 거기 서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 정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옆 침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인사나 드릴까 해서요. 정옥은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표정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코앞에서 들려오는 김준호의 잠꼬대 소리가 40년 전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정옥아, 미안해. 돌아갈게. 하는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나무가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었고, 김준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도 이런 봄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옆 침대의 김준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정옥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맞다고 말입니다. 간호사님, 저기 옆 침대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정옥은 아침 회진을 돌던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묻기엔 남편이 의심할 수 있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김준호 어르신 말씀이세요? 중증 치매 환자세요. 가끔 혼잣말을 하시는데 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말씀을 하세요. 간호사의 말에 정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옥이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아마 옛날에 아끼던 분이 계셨나 봐요. 처자식은 없으시고 홀로 사시다가 치매가 심해져서 이곳으로 오게 되셨거든요.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옥 씨도 같은 이름이시네요. 신기한 우연이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지만 정옥에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정옥은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김준호도 깨어 있었지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 침대 환자 보호자 정옥이라고 해요. 김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잠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 정옥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정옥이에요. 미안해. 그때 못 갔어. 정말 미안해. 김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매에 걸렸지만 정옥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옥이 김준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옥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그냥 불쌍해서요. 가족도 없으시고 손까지 잡을 정도로?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정옥이 다른 남자에게 이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정옥이 무엇을 물어봐도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식사도 거부했고 약도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옥이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준호 쪽을 째려보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자 김준호가 또다시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정옥아,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조용히 해.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김준호는 치매 환자였기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정옥아, 왜 안 와? 약속했잖아. 김준호의 잠꼬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야? 왜 내 아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남편이 정옥에게 다그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치매 환자니까 헛말하는 거 아닐까요? 정옥은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김준호의 모든 말이 다 들렸습니다. 40년 전 약속했던 그 말들, 함께 꿈꿨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치매에 걸린 지금도 그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여전히 정옥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와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러면 몸만 더 나빠져요. 제발 좀 드세요. 정옥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김준호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준호가 갑자기 일어나 앉았습니다. 정옥아,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드디어 찾았어. 김준호가 정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옥은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남편의 시선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옥아, 왜 안 와? 춥지 않아?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 밤, 약속 장소에서 정옥을 기다렸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아픈 남편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모르겠었습니다. 김준호에게 하는 말인지,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정옥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준호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남편의 뒤척이는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정옥은 김준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소식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습니다. 정옥은 그를 잊으려 했었고 결국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준호가 여기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는 김준호가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은 여전히 정옥과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약도 제대로 먹지 않고 물리치료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걱정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담당 의사가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러시네요. 정옥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김준호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과 김준호 사이의 과거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가 되자 남편이 간병인과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정옥은 드디어 김준호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마음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김준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예쁘네. 정옥이랑 같이 보고 싶은데. 정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야. 정옥이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눈에 확실한 초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옥이, 정말 정옥이야?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나야. 정옥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못 갔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김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에 걸렸지만 40년 전 그날의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정옥도 눈물을 흘리며 김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옥아, 나 너 기다렸어. 계속 기다렸어.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 김준호가 정옥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쌓인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못 왔어? 왜 소식도 없었어? 정옥이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사고가 났어. 그날 너를 만나러 가다가 김준호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날 무언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정옥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김준호가 일부러 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40년을 나도 멈춰 있었어. 정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멈춰 있었어. 너만 생각했어. 김준호가 정옥의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정옥의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봄,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김준호.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그는 시를 좋아하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옥도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정옥아,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작은 서점을 하나 내고 너는 글을 쓰고 나는 책을 팔고. 김준호가 벚꽃길을 걸으며 말했던 그 약속. 정옥은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정옥과 남동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정옥이 빨리 시집을 가서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정옥아, 김준호라는 그 남자는 안 돼. 집안도 변변치 않고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김준호와의 만남을 반대했습니다. 대신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김준호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정호가 이번 일요일에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김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약속. 정옥은 그날 약속 장소에서 김준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김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김준호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김준호가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준호야, 나 정말 많이 기다렸어. 너무 보고 싶었어. 정옥이 김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매일, 매 순간. 김준호가 정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흐릿한 눈빛이지만 정옥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40년 전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옥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다시 그의 의식을 흐려놓고 있었거든요. 정옥아, 춥지 않니? 내 옷 입어. 김준호가 갑자기 40년 전 기억 속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정옥과 김준호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또다시 목격한 것입니다. 또 뭐 하는 거야? 남편의 성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옥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여보, 이건 설명하지 마. 다 봤어.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병실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병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정옥과 아예 말을 하지 않았고 김준호 쪽을 노골적으로 째려봤습니다. 정옥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옥 씨, 남편분이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간병인들에게도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몸이 아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옥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계속 다가왔고 김준호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정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놈이 누구야?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옥은 당황했습니다. 누구 말이에요? 저기 김준호 말이야. 너랑 무슨 사이냐?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병실에 계신 분이잖아요. 정옥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자꾸 그 놈을 쳐다보는 거야? 왜 손까지 잡는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 침대에 김준호가 깜짝 놀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다른 환자는 무슨,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손 잡고 있는데. 남편의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남편은 계속 흥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좀 진정하세요. 환자분께 좋지 않아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바람나는데 어떻게 진정해? 남편의 말에 정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정옥이 애원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을 내가 아픈 틈을 타서 딴 남자랑 눈 맞추고 그때 김준호가 갑자기 일어나 앉았습니다. 정옥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김준호의 말에 남편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이 자식이 내 아내 이름을 함부로.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한쪽 몸이 마비된 상태였거든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서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은 정옥을 병원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옥아, 솔직히 말해. 남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김준호라는 놈이 누구야?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정옥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대학교 때 알던 사람이에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그게 40년도 넘은 일 아니야?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반가워해? 그냥 동창이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 남편이 추궁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닌 내 봄이었어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첫사랑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사람이었어요. 정옥의 고백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그래서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야? 그 놈이 나타났으니까 나는 버리겠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정옥도 감정이 북받쳐 올라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뒤에서 살았는데 고마운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고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빵집도 제가 다 했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고 아이들도 제가 다 키웠어요. 당신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잖아요. 정옥의 3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이야. 남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진짜 남편은 아니었어요. 정옥의 말에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한 후 둘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준호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옥의 이름을 중얼거렸지만 정옥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며칠 후 정옥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정옥의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병원에 좀 와봐. 엄마랑 같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몸에 이상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다. 다른 일이야. 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후 남편은 정옥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차가운 빛이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정옥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남편은 그것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와 며느리 영희가 병원에 왔습니다. 민수는 30대 중반의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영희는 얌전하고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정옥을 매우 잘 따랐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다. 앉아라. 둘 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정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가 지금 바람났다. 남편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기 옆 침대에 김준호라는 놈이 있다. 내 엄마가 그 놈이랑 손잡고 눈 맞추고 있어. 남편의 말에 민수와 영희가 옆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김준호는 여전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아픈 아버지 옆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민수가 말했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없을 리 없다고. 내가 직접 봤는데. 남편이 정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그 놈이 누군지. 모든 시선이 정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옥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응, 그래. 정옥의 작은 대답에 민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그러신 거예요. 영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날 사랑한 적이 없어. 정옥의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다고 30년을 같이 살면서 같이 산 것과 사랑한 것은 달라요. 정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정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있고.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정이라고. 이게 가정이었나? 정옥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 만들고, 가게 운영하고, 집안일하고, 너희들 키우고, 그 모든 걸 혼자 했어. 고마운 말 한 번 듣지 못하고. 영희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표현을 잘못하시는 거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사랑이었다면 이렇게 차갑지 않았을 거야. 정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김준호가 갑자기 일어나 앉았습니다. 정옥아, 왜 울어? 누가 괴롭혀? 김준호의 말에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분이 엄마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영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40년 전부터 내 이름을 불러왔어. 치매에 걸린 지금도 날 기억하고 있어. 정옥의 말에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30년은 뭐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절망에 찼습니다. 의무였어요. 그냥 의무였어. 정옥의 차가운 대답에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그럼 아버지는 어떡해요? 지금 아픈데. 내 아버지는 내가 돌봐.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나를 잃고 살았어. 이제 나를 찾고 싶어. 정옥이 김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옥아, 집에 가자. 추워. 김준호가 정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옥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민수가 애원했지만 정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아픈데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나? 남편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정옥이 김준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정옥의 손을 잡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너무 늦었지. 정옥이 속삭였습니다. 늦지 않았어. 나는 여기 있으니까. 잠결에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꽃잎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병원 사무실에서 우연히 김준호의 진료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병인 서류를 정리하던 중 김준호의 파일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실례지만 김준호 환자분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옥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신데 개인정보라서. 저도 같은 병실을 쓰고 있어서요. 혹시 가족 연락처라도 있으면 알려드리려고요. 사회복지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은 가족이 없으세요. 1985년 교통사고로 일식불명 상태에서 해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5년 후에 의식을 되찾으셨대요. 정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85년, 그 해가 바로 김준호가 사라진 해였습니다. 해외 병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독일 베를린 대학병원이었어요. 뇌외상이 심해서 장기 치료가 필요했다고 하네요.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1990년에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기억 상실이 심했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요양원에서 지내셨고요. 그럼 편지를 못 보낸 게 아니었구나. 정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옥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준호가 일부러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정옥을 만나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옥은 김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옥이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옥이구나. 김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비교적 맑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198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정옥이 물었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사고가 났어. 너를 만나러 가다가. 그래서 못 온 거구나.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옥아. 정말 미안해. 5년 동안 기억이 없었어.
김준호가 정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너를 찾았어. 하지만 이미 결혼했다고 들었어. 정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가 돌아왔을 때 자신은 이미 남편과 결혼한 후였습니다. 그때 찾아왔으면 찾아갈 수 없었어. 내가 행복해 보였거든. 아이도 있고.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정옥이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너만 생각했어. 매일, 매 순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정옥이 물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나는 아직 여기 있으니까. 김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옥과 김준호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러고 있네.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됐어. 이제 지겹다. 남편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들어보세요. 이분은 듣기 싫어. 뭘 말해도 소용없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진정 그 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40년 동안 준호를 기다렸어.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됐어.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분이 사고 때문에 못 온 거였다는 거죠. 응. 나를 만나러 오다가 사고를 당했어. 5년 동안 일시불명이었고. 정옥의 말에 민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도 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그래. 나도 그를 포기할 수 없어.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정옥이 김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치매 환자이시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라도. 정옥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의무로만 살 수 없어. 정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민수야. 준호의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 나를 기억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정옥의 말에 민수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김준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정옥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놓지 않을게. 잠결에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옥과 김준호의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나? 남편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경실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김준호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서 남편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호사의 제안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새 정옥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의무였다. 사랑한 적이 없다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옥이 깨어났습니다. 김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나는 버릴 사람이잖아. 남편의 말에 정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남편은 치료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가족 문제인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30년 결혼 생활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게 잘못인가요? 치료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표현하는 게 어색했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표현 자체를 안 하면 상대방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치료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오랫동안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 할 수도 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남편은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습니다. 정옥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을 만들 때 자신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고생한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정옥이 혼자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자신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이 가게 일로 힘들어할 때도 위로의 말 한 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나? 남편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정옥과 김준호의 모습을 봤습니다. 김준호가 깨어 있었고 정옥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옥아,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던 날이었지. 정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예뻤어. 벚꽃보다 더 예뻤어. 김준호의 말에 정옥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 내가 입고 있던 하얀 원피스. 지금도 기억해. 정말 치매에 걸렸는데도 너에 대한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어. 남편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정옥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옥이 뭘 입고 있었는지도, 뭘 이야기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해 뭘 기억하고 있나? 남편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정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옥아. 정옥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정옥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찻집에서. 그때 너 뭐 입고 있었지? 정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색 스웨터 입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뭘 이야기했더라. 별다른 이야기는 그냥 인사 정도만. 사랑한다고 한 적이 있나? 남편의 질문에 정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없었지? 남편이 스스로 답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갑자기 사과했습니다. 뭐가요? 30년 동안. 미안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아니,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정옥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을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너도 사랑받고 싶었다는 걸. 병실에 깊은 침묵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 남편이 김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남편의 말에 정옥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준호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옥아, 울지 마. 괜찮아. 세 사람 모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복잡한 감정들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병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정옥의 둘째 아들 현수였습니다. 민수가 형편이 급하다며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현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수야, 왜 갑자기? 정옥이 당황했습니다. 형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아버지 두고 다른 남자랑 함께 하신다고? 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수야, 일단 진정하고. 어떻게 진정해요? 아버지가 아픈데. 현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야, 목소리 좀 낮춰라.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남편의 담담한 대답에 현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끝난 일이라니요? 30년 결혼 생활이 끝난 일이라고요? 현수야, 정옥이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현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픈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현수의 말에 정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수야, 상황이 복잡해. 복잡하다고요? 뭐가 복잡해요? 그때 김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정옥이 괴롭히지 마. 김준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옥아, 괜찮아. 누가 너 괴롭혀? 김준호가 정옥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현수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분개했습니다. 저 분이 그 남자예요? 현수야, 제발. 치매 환자잖아요. 엄마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현수의 말에 정옥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정옥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준호는 병든 게 아니야.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이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어머니가 자신을 때린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때렸어요? 미안해, 현수야. 하지만 그런 말은 안 돼. 정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포기하실 거예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포기라니, 엄마를 다시 붙잡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수야, 30년 동안 내가 엄마에게 뭘 해줬는지 아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줬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했고, 고마운 줄도 몰랐어. 남편의 고백에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어, 현수야.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 보여. 남편이 정옥과 김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엄마 이름을 부를 때 표정을 봐라.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야. 현수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현수 그리고 며느리 영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형, 정말 엄마를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는데. 민수가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행복하시면 안 될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까지지. 현수가 답답해했습니다. 현수야, 우리가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 만들고, 가게 일하고, 집안일하고, 우리 키우고, 언제 어머니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었어? 민수의 말에 현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버리는 건 가정이 어머니를 버렸을 수도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도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받기만 했어.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하셨는지. 한편 정옥은 김준호와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의 상태가 조금 좋아져서 휠체어로 외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옥아, 벚꽃이 예쁘네. 김준호가 벚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정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곳도 벚꽃이 만개한 곳이었지? 맞아. 40년 전 봄이었어. 40년. 참 긴 시간이었네. 김준호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후회하지 않아? 정옥이 물었습니다. 뭘?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후회할 게 뭐 있어? 너를 사랑했는데. 김준호의 말에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텐데. 그래서 더 소중해.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 김준호가 정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옥아,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정옥이 놀랐습니다. 준호야, 40년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 김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정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혼하면 돼. 김준호가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2 아들, 그리고 40년을 기다린 사라.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